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최근 꽃가루 위험지수가 연일 높음 수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도 정체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눈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며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바람이 강하고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과 경주시가 지난 2018년 약속했던 복합도서관 건립 사업은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지난 7년 동안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수원도 약속했던 787억 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국제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는 도서관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경주 황성공원에 지어진 경주시립도서관. 연간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협소하고 낡은 시설 때문에 매년 도서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과 경주시는 지난 2018년 방패장 지원 사업으로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입지 선정과 공공도서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을 이유로 7년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돼 왔는데 경주시가 최근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금까지 미뤄지는 걸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 모든 투자 행정 절차는 완료를 다 하였고 한수원도 경주시에 당초 약속했던 787억 원의 예산을 올해 200억, 2026년 300억, 2027년 287억씩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음 달부터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복합문화도서관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성공원 아름다운 입지를 살려서 가장 힐링을 할 수 있고 일상에 가까운 공간을 지향할 것이며 복합문화 콘텐츠로 경주시의 거점 도서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7년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되어 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길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진군이 동해선 개통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함께 체험형 해양 레포츠 여행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왕복 열차와 해양 레포츠 체험 패키지로 요트,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료는 울진군 지원금 등을 통해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상품 구매는 코레일 기차여행 홈페이지나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 미안해하지 말고 여행을 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올 한 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고 호소했고 안동시는 지역으로 여행 오는 게 기부라며 여행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청송 관광의 중심축인 주황산 국립공원이 썰렁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유일한 관광객은 그나마 불탄 고향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온 출향인입니다. 대전사 입구만 돌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더 갈 수 없어서. 네네네. 정제가 돼가지고. 빨리
네,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입구 상가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하루에 비빔밥 2그릇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여기는 빵 하나 오고요. 오늘 주스 한 잔 팔았어요. 주황산 국립공원의 산불 피해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의 3분의 1인 3,260헥타, 지리산 국립공원 200헥타의 16배가 넘습니다. 15개 탐방로 대부분이 출입 통제 중입니다. 대전사 경내를 제외하고 현재 주황산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은 주산지 구간이 유일합니다. 폭포 구간은 4월 말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2개 탐방로가 소실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완료해서 올 연말쯤. 온천물이 좋기로 유명한 주황산 관광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을 빼면 숙박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한 1, 2% 정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방 찼었습니다. 이달 주황산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723명, 지난해 2만 9천여 명의 불과 2% 수준이고 달기약수탕은 지난해 4월 5,100명이던 관광객 수가 올해는 0명입니다. 산불로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이자 청송군이 군민과 출향인 3만 명에게 호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출향인에게는 올 한 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며 봄나들이를 청송으로 오는 게 고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거라고 호소했고 30만 출향인들이 올 한 해는 고향이 일이 어려우니 많이 좀 방문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국민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군민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외식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게 지역 공동체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시도 지역으로 여행을 오는 게 곧 기부이자 희망을 주는 거라며 여행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 이후 침엽수인 소나무가 산불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산림당국이 불에 강한 화렵수를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림 종자 생산이 침엽수에 치중돼 있어 당장 종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산불로 산림 54헥타르가 소실된 충주 수안보 일대. 불은 산등성이를 타고 경계면인 살미면까지 번졌고 주부를 잡는 데만 1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산림청은 피해지 10헥타르에 복원을 하겠다며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소나무가 더 잘 자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다른 적합수종으로 꼽혔던 화렵수인 굴참나무는 당시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 우량 종자를 생산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최종원. 이곳의 종자 생산 역시 침엽수에 치중돼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산된 종자 24.7톤 가운데 낙엽송 같은 침엽수 종자만 20.5톤, 83%가 넘습니다. 침엽수가 축구장 4만 7천 개에 조림할 수 있는 반면 화렵수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축구장 10,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산림당국이 1960년대 녹화 사업 이후 이른바 쓸모 있는 나무, 즉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수목 조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이 튀면 나무가 끝까지 타는 수관화가 쉬운 침엽수는 기후변화와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수관화가 되는 순간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파편이 튈지. 파편이 튀는 순간 그거는 기름덩어리 파편이거든요. 이 때문에 수종 다변화를 위해 10년 전부터 화렵수 채종원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데 실제 종자 채취까지는 10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화렵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굴참나무,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등 화렵수 채종원을 전국적으로 30헥타 이상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나무 위주 인공조림이 재난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림청은 이번 영남 산불 피해지엔 화렵수를 중심으로 복원을 논의 중인데
당장은 충분한 우량 종자 확보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안동시가 1,379동으로 가장 많고 영덕 1,178동, 청송 787동, 이어 의성, 영양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2,692동을 공급 중이며 이 가운데 모듈러 주택 191동은 다음 달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주택 설치율은 2.3%로 5월 말까지 전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6대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선종했습니다. 그는 2014년 한국을 취임 이후 아시아 첫 방문지로 선택했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경북 산불 피해가 확산됐을 때도 교황은 공식 전보를 통해 희생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며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굳셈의 축복을 간구한다고 위로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다음 달 대구 방콕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급박하게 운항을 중단한 것도 문제지만 항공권이 매진됐다고 공지하는 바람에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티웨이가 새 주인을 만난 이후 대구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7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의 한 달간 대구 방콕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고객이나 여행사에 이 사실을 알린 건 4월 8일 전후였습니다.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운항을 통지한 것은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지는 않죠. 비행기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에 뭐 투어라든지 호텔이라는 걸 다 예약을 다 해놨을 건데 그러면 그쪽에 또 마찬가지인 게 한 달 전부터 캔들 타지가 들어가니까. 티웨이 항공은 영업 스케줄 때문에 대구 방콕 노선을 한시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에 애초에 매진이라고 공지했다는 겁니다. 아예 운항을 하지 않는 것을 매진으로 표시한 겁니다. 공지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뭐 이런 사정이 있어 이렇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 불법이죠. 공지가 없이 매진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거짓말이죠. 베트남 다낭 노선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가량 비운항하기로 하면서 매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날에 비행기를 빼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스템상으로 이제 그냥 매진으로 막아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부터 18일간 운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나트랑 노선은 매진이 아니라 비운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구 동남아 노선 운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요가 적어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건 회사 영업 전략이겠지만 자기들 결정에 따르라는 식이어서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토종 항공사 티웨이가 지난 2월 대명소노그룹에 지분 인수된 후 대구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잇따라 줄이자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가 대구로 넘어갔잖아요. 티웨이가 지금 원래 통근역 되고 있는데 이거 대구에서 비행기표를 빼고 서울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다낭 예를 들어 매일 뜨잖아. 이거는 한 주 3편 줄이고 그다음에 이 남는 비행기를 서울로 다 빼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때문에 대구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본사 이전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로 시장직을 그만둔 것과 맞물려 본사 이전 소문이 더욱 무성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공을 들인 전임 시장의 눈치를 보며 본사 이전 속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지면서 대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티웨이 항공이 외지 주인을 만나 대구를 홀대하고 떠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공항들이 울릉도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신생 소형 항공사인 서메어와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하고 울릉공항과 울산공항을 오가는 신규 노선 취향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 역시 서메어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천공항과 울릉공항을 오가는 신규 노선 취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포항시 주거복지센터가 내일 흥해읍에서 첫 맞춤형 현장 상담을 실시합니다. 현장 상담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지원 사업과 LH 공공임대주택 정보, 임대차 분쟁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흥해읍을 시작으로 쪽방, 여인숙, 모텔 밀집 지역과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10개 읍면동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 농민회는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포스코는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포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조례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는 있으나 사업자 또는 기업의 책무가 없다라며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포항시와 시의회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코 LNG 발전 설비 신설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교섭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경북도의회가 무시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경북교사노조와 교총 예산은 편성하고 전교조의 사무실 지원비만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단체 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지원안을 담은 추가 경정안을 제출했지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 내용을 담은 조용진 의원의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최근 꽃가루 위험지수가 연일 높음 수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도 정체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호흡기 건강과 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봉화는 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3도, 봉화는 21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주춤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고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